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장남인데요. 우리 장남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런 착한 아들입니다. 저에겐 남편이었고 친구였고 은인이었던 그런 아들이 이혼을 한번 하게 되면서 큰 상처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놈이 시끄럽게 이혼을 했으면서도 다시 재혼을 하고 싶다며 연부를 외우고 있어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평생 혼자 늙는 것보다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저도 당연히 좋기야 하겠지만 아들의 첫 결혼에서 저도 아들도 며느리에게 크게 대었다 보니 저는 또 그런 며느리를 맞을까 무서워 아들의 재혼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이니 부모인 저는 참견 말고 응원만 해주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부모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 말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남편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었는데요.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조금 일찍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내야만 했던 저는 친정엄마가 하시는 순두부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잘 왔다. 안 그래도 너보고 가게에 나와서 일 좀 배우라고 하려던 참이었어. 너 엄마 밑에서 순두부 만드는 방법 배워서 이걸로 애들 먹여 살려라. 네가 이거 아니면 뭘로 애들을 먹여 살릴 거냐? 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친정엄마도 엄마가 하시는 순두부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실 생각으로 저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순두부 가게가 그렇게 대박이 난 곳은 아니었지만 친정 부모님과 저와 제 아들들이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한 지 5년 정도가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돼? 사실 대학도 내가 가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다들 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싶어서 지원하기는 했는데 사실 나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대영아, 아무리 그래도 대학까지는 가야지. 더군다나 친구들이 다 가는 거면 무조건 가야지. 너 대학 안 가면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 거야? 대학이라도 가야지 취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엄마는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내고 싶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머니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야. 엄마랑 할머니 둘이서 일하는 거 많이 힘들잖아. 남자가 하나 정도 있어야지. 할머니랑 엄마도 몸이 편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학 간다고 몇백 몇천 쓰는 게 너무 아까워. 네가 왜 할머니 가게에서 일해? 엄마랑 할머니는 너 순두부 일 시킬 생각 없으니까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학 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대학 졸업하고 나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들이 제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순두부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제 심정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만큼은 평범한 또래 친구들처럼 살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기어코 저 몰래 대학 진학을 포기해 저와 함께 저희 친정엄마 순두부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훈이 대학 등록금 내가 내줄 테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할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 안 쓰고 모아둔 게 있어서 대훈이 한 학기 등록금은 충분히 내고도 남을 거야. 대훈이 대학 등록금을 왜 네가 낸다고 그래? 엄마도 모아둔 돈 있으니까 그 돈은 너 필요한 데 써.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자금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엄마 모아둔 돈은 거기에 쓰고 대훈이 등록금은 내가 내주는 걸로 할게. 나도 형인데 대훈이한테 형 노릇은 해야 될 거 아니야. 20살부터 순두부 가게에서 일을 시킨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큰아들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자기가 대신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집에 남아있는 빚들을 자기가 번 돈으로 조금씩 갚아줬고 어느 날 갑자기 폐암에 걸린 저희 엄마를 저 대신 간병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도 아프셔서 가게 일 못하는데 엄마까지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엄마는 할머니 간병 걱정하지 말고 가게에만 신경 써. 할머니는 내가 모시고 다니면 되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대영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신세를 많이 진다. 할머니 자식은 엄마라서 엄마가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서 너한테 집만 더 늘려주는 것 같구나. 에이,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손자도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셔. 나도 할머니한테 보답하고 효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져서 하는 거니까 엄마는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 쌓여만 갔습니다. 20살 때부터 순두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 대학도 보내주고 집에 있는 빚도 갚아주고 저희 엄마 간병까지 해줬던 아들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건지 30이 다 되도록 여자 한 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영아, 너도 이제 여자 좀 만나고 해. 네 나이 정도면 다들 장가 간다고 그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너는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니?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안 좋아. 엄마도 알겠지만 사람은 다 짝이 있다잖아. 내 짝도 언젠가 나타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안 만나려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거라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지.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여기서 더 노력을 하니?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다. 엄마는 벌써부터 너 다른 집에 장가 보내는 게 아까울 정도야. 아들이 30 다 되도록 혼자인 게 안타까웠던 제가 선자리도 주선해봤지만 아들은 다른 성적 취향이 있는 건지 여자를 소개해줘도 시큰둥했고 오히려 장가를 안 가도 괜찮다며 독신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영아, 엄마 이번에 소개해준 여자는 초등학교 선생에다가 집안도 엄청 좋은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거니? 엄마가 볼 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참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던데. 네 취향이 아니었니? 내가 볼 때도 미인이시고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네. 그리고 엄마, 나는 내 짝 못 만나면 평생 혼자 살 생각이니까 엄마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줘. 아들이 그렇다는데 아무리 제가 부모여도 억지로 여자를 소개해주고 엮어주려고 하는 건 아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것 같아 아들이 알아서 하리라 믿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아들이 30이 넘어서야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형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 형이 엄마한테 얘기했어? 네 형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언제? 태영이는 엄마한테 아무 말 없던데? 너희 형 평생 여자 한 번 못 만나고 저렇게 살다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아휴, 정말 다행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근데 엄마, 형 여자친구 엄마도 잘 아는 사람이야.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소영이라고 알아? 나 고2 때 같은 반이었던 이소영 말이야. 걔가 형 여자친구야. 이소영? 그 중학생 때부터 술 마시고 다니고 술집에 들락날락거려서 경찰 자주 갔었던 그 이소영 말하는 거니? 그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내 아들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하필 큰아들이 만난 첫 연애 상대는 불량아로 꽤나 유명했던 둘째 아들 동창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큰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 태훈이 동창 이소영인가 뭔가 하는 애 만나고 있다면서? 너 연애하는 건 좋은데 왜 만나도 하필 그런 애를 만나니? 엄마 속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 엄마,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만 하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질 생각이니까 너무 열내지 마. 엄마가 열 안 내게 생겼니? 너 그런 애랑 사귄다고 동네에 소문나면 엄마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해. 괜히 그런 애랑 엮이지 말고 당장 헤어져. 아들은 며느리에게 크게 마음이 없다며 금방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제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 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엄마, 제가 지금 태훈이랑 사귄다는 소영이라는 애지? 쟤는 어쩜 나이를 먹어도 여전한가 모르겠어. 저거 봐봐. 사람들 다니는 길바닥에 담배 피우는 꼴 좀 봐. 며느리는 제가 볼 때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던가 아니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순두부 가게를 정리하고 밤늦게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저 대훈이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소영이에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술에 좀 취한 것 같은데 괜찮니? 저 하나도 안 취했어요. 근데 어머님, 저 대영 오빠랑 사귀고 있는 거 어머님도 아세요? 저 잘하면 어머님 큰며느리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저 어때요? 저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로서 자기가 어떠냐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말없이 나이트클럽 간판만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라도 이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구 생일이라서 아주 잠깐 오랜만에 들린 거고요. 저 평소에는 술 입에도 안 대고 집에만 있는 집순이에요. 오늘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제가 대영이 오빠랑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아들이 알아서 며느리를 정리하기까지 잠자코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제가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며느리와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윤대영, 너 당장 그 여자애랑 헤어져라. 너 보는 눈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걔는 꼴촌지 볼 때마다 길바닥에서 담배 피우고 있질 않나. 거기다 알코올 중독인지 볼 때마다 술에 취해 있질 않나. 근데 어쩌자고 아직도 걔랑 안 헤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소영이랑 못 헤어져.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영이 인사시켜드려야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 싫어. 엄마는 걔 정말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인사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너 정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아이 엄마, 소영이 내 애 가졌대. 그래서 우리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져.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임신이라뇨. 며느리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며칠을 알아두었는데 아들은 기어코 꼴 보기 싫다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인사드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주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사단을 만들고 말았어요. 어머님도 저희 같을 때가 있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도 혼술하잖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봤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아이를 혼수라고 말할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애엄마 될 자격은 있을 것 같아? 어머님, 그땐 제가 임신한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알았으면 저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주 잠깐 그런 거니까 앞으로 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아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네 습관인데 그게 고친다고 고쳐지는 거니? 그리고 너희 설마 나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지? 며느리는 제가 싫어하는 티를 내도 무슨 생각인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전 임신을 했는데 당연히 결혼은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오빠랑 어머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님,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 설마 저희 결혼 반대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나는 너희 결혼 허락해 줄 생각 없다. 아이 때문에라도 결혼 허락을 해줘야 되나 싶었는데 나는 네가 너무 싫어서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해줄 생각이다.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고. 너 같은 애가 들어오면 우리 집 쫄딱 망할 게 뻔하니까 그 애는 지우든지 해라.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는 저의 말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고 못 살아서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다 헤어질 생각으로 만난 거였는데 굳이 아이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겠니? 너희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같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금방 헤어지게 될 거다.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까
그 아이 지우고 헤어져. 나는 너희 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둘 다 너무 서운하게 듣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어머님, 정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자식 둘이나 있는 엄마면서 어떻게 저한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헤어지라고 하실 거면 그냥 헤어지라고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요? 소영아, 너 우리 태영이 몰라서 그러니? 우리 태영이 책임감이 너무 강한 애라 네 뱃속에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우기고 애 치워. 결국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심하게 한 건 지금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때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둘을 갈라놓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헤어질 걸 고려 정도는 해보지 않겠나 싶었는데 글쎄 며느리가 자기 친정 부모님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이 어머니, 어떻게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소영이 보고 애 지우고 헤어지라고 하셨다면서요? 태영이 어머니는 딸이 없으셔서 딸 가진 부모 심정을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 새끼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 결혼 반대하고 싶습니다. 애 때문에 하는 결혼이면 더더욱 반대하고 싶어서 했던 말입니다. 어쩌자고 두 분 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까? 애들이 하룻밤 장난으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 1년이나 만나다가 아이 생긴 건데 결혼은 당연히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반대를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소영이가 태영이에 비해서 뭐가 아깝다고 반대를 하시는 거냐고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소영이 중학교 때부터 동네에 유명한 날라리였다는 거 제가 몰라서 반대를 합니까? 그래요. 과거는 과거라고 칩시다. 소영이 아직도 나이트 들락날락하고 술 담배 못 놓고 살던데 그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딴 애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제가 사돈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저를 말려 세웠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반대해도 소영이랑 같이 살 거야. 같이 살면서 우리 애 잘 키울 거고 엄마가 걱정하는 일 없게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해. 엄마가 소영이한테 상처 주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보셨죠? 태영이가 우리 소영이랑 결혼하겠다잖아요. 그리고 태영이도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여기 태영이 어머니한테 사과받으려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태영이 보고 한 번만 참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딸한테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그땐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 편이 아닌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을 보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죠. 그땐 며느리가 싫은 것보다 아들에게 든 배신감과 서운함이 더 컸는데 아들은 그런 제 심정도 모르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집은 하나 해가야지 소영이도 안심하고 나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집 사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작은 아파트 하나 사려는데 반 정도가 모자라서 말이야.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도움은 받고 싶니?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사정 맞춰서 살거나 소영이한테 보태라고 하면 되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서 대출은 안 되고 소영이도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해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엄마, 내가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효도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이 미워서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도움을 줘야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며느리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단 예물 다 받을 생각이다. 생략하는 집도 있다지만 그건 자식들 결혼하는데 도움 안 준 집이나 생략하는 거고 나는 너희한테 줄 만큼 줬으니 예단이랑 예물 받아야겠다. 어머님, 아들 잘 살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을 텐데 꼭 예단이랑 예물까지 받으셔야겠어요? 그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결혼하면서 가져오는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냔 말이야. 어머님은 저같이 당돌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근데 어머님, 저 진짜 예단이고 예물이고 해올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살면서 갚을 테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살면서 갚을 필요 없고 난 지금 받고 싶다. 그리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너는 듣자마자 못한다고 바로 말할 수 있니? 이래서 내가 너를 예뻐할 수가 없는 거야. 예단과 예물을 해오라는 저의 말에 며느리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예단 예물을 무조건 받으려고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어떻게든 받고 싶었는데 제가 받고 싶어도 며느리가 해오지를 않으니 예단 예물은 구경도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너희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인사하러 올 생각을 안 해?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소영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컨디션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쉬겠대. 소영이 몸 좀 괜찮아지면 그때 인사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임신한 몸으로 굳이 그 먼 나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느리는 결혼식 이후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직후에는 그렇다 쳐도 결혼 후 첫 명절날에도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몸이 힘들어서 친정에서 쉬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나 혼자 왔어. 소영이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내가 걔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에서 우리 집까지 먼 것도 아니고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 나도 소영이 걔 우리 집에서 자는 거 불편해서 자고 가라고 할 생각도 없었어. 아무리 내가 지를 미워한다지만 기본적인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엄마, 임신하고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아이 낳기 전까지만 엄마가 이해해줘.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그렇게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뭔 소리를 하려고 부른 건가 싶어 궁금해서 갔더니 며느리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 한 3달 정도만 저희 집에서 저 산후조리 좀 해주세요. 첫 애라서 저 혼자 아기 보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직 덜 풀려서 그런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좀 필요하네요. 너희 친정엄마 내버려 두고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니? 너랑 나랑 붙어 살면 불편한 것 둘 다 똑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니? 저희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부탁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어머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니까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기 외손주도 아니고 친손주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저한테 좋은 시어머니는 못 돼도 아이한테는 좋은 할머니는 되셔야죠. 며느리가 저를 앞에 두고 비아냥거리는 듯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부탁한다는 사람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산후조리 부탁을 할 거면 공손하게 해야지. 왜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여서 일부러 엄마 화 돋우려고 해? 내가 화를 돋우려고 했다니?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나한테 못되게 말해도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내가 볼 때 너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싸우려고 부른 것 같아 보여. 그리고 엄마 가게 때문에 못한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엄마도 가게 일한다고 몸 상할 대로 다 상하셔서 너 돌보기 힘드니까 도우미 이모 부르든가 해.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눈에 불을 켜고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잊혀진 지 오래전인 것 같았어요. 오빠, 지금 내가 오빠 애 낳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 편을 안 들고 어머님 편을 드는 거야? 오빠, 나랑 결혼했으면 내 남편이지 어머님 아들 아니라고! 아내 편을 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애까지 낳아놓고 어머님 편을 들 생각을 해? 결혼하면 내가 엄마 아들이 안 되는 거니? 그럼 너도 장모님 딸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엄마 편 든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서 너 말리는 건데 너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그리고 엄마 앞에 계시는데 그만하지 그래? 내가 뭘 말했다고 그만하래? 오빠는 남편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도 없어. 가정의 평화도 못 지키는 게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진절머리가 나버린 저는 그곳에서 도망 나오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도 저를 볼 면목이 없는지 가게에서 보는 것 말고는 따로 볼 수가 없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가게로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 잠깐 들렸다는데 아들이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순두부 가게 분점을 내볼까 생각 중이야. 할머니 가게는 동네에 있으니까 분점은 관광지 쪽에 내서 해볼까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오빠 가게 하나 더 내려고? 근데 오빠 가게 낼 돈은 있어? 관광지에 차리는 거면 권리금이나 월세 같은 게 꽤 될 텐데 괜찮아? 대출 받아서 차리려고 했지. 젊은 사람들한테 마케팅만 잘하면 장사는 잘 될 거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차릴까 생각 중이야. 아들의 말에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참견을 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듣던 며느리는 아들의 사업을 말리며 대출금을 자기에게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순두부 가게 차리지 말고 나 미용실 차려주면 안 돼? 솔직히 순두부 가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젊은 사람들한테 먹힐지도 모르는데 분점 차리는 건 너무 도박 아니야? 미용실은 일단 차리기만 하면 동네라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그냥 내 가게나 차려줘. 오빠는 지금 이 가게 하나 보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분점까지 낸다고 그래?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고민하는 게 보여 제가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너 미용사 일 안 한 지도 몇 년 됐다면서? 손도 굳었을 텐데 무슨 미용실이야. 다시 일 시작하고 싶으면 다른 미용실에 직원으로 들어가던가 하고 대영이가 한다는 분점인가 뭔가 하게 내버려둬.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저 이래봬도 미용 실력은 좋아서 현역일 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엄청 들어왔다고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으니까 그 대출금 저한테 투자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하겠다는 미용실을 뜯어말리고는 싶기는 했지만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 싶어 손 놓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들들 볶았는지 결국 아들이 순두부 가게 분점 내는 것을 포기하고 빚을 내서 며느리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쳐서 차린 미용실이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는데 며느리는 게을러도 너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대영이 엄마, 오늘 며느리 미용실 왜 문 안 열었어? 내가 오늘 1시까지 간다고 말해놨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 전화도 안 받던데 왜 문 닫은 건지 알아? 그게 오늘 또 문을 안 열었어? 이번 주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은기 엄마, 내가 태영이 시켜서 전화해보라고 할게. 이따 다시 오든지 해.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은 미용실 문을 닫았고 출근도 정해진 시간 없이 지 마음대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예약을 받아놓고 출근을 안 해서 손님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태영아,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소영이 쟤 미용실 운영하면 안 되겠더라. 더 망하기 전에 애 달래서 미용실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겨. 엄마,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월세가 6개월 넘게 밀려서 상가 주인이 당장 짐 빼라고 해서 이번 주 내로 미용실 짐 빼고 문 닫을 것 같아. 뭐라고? 6개월 넘게 월세를 못 냈다고? 내가 미친다 미쳐. 결국엔 이 사달이 날 줄 알았어. 너는 도대체 뭘 믿고 빚까지 내서 걔한테 가게를 차려준 거니? 너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엄마한테 뭐라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나도 나름대로 남편 노릇한다고 차려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엄마. 결국 아들은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고 1년 만에 며느리의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지내던 중 몸에 이상 반응이 보여 병원에 갔더니 위암 2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를 불러 위암 사실을 알렸더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간호는 내가 할 테니까 엄마 다 낫기 전까지만 당신이 가게에 나가서 일 좀 도와줘. 가게에 10년 넘게 일한 이모가 있어서 당신은 가서 거들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절대로 그런 일 못해. 평생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왜 당연히 내가 가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해?
내 의사는 중요하지도 않다 이거야? 엄마 다 나을 때까지만 잠깐만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하기 힘든 거면 내가 너한테 하라고도 안 했겠지. 부탁 좀 하자 소영아. 아들이 사정하듯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순두부 가게 일은 돕지 못한다고 해서 아들 혼자 가게 일하며 저의 병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정성스러운 병간호 덕분에 수술도 잘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작은 아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형 가게 일 마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있는 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 형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내가 모아둔 돈 좀 주겠다고 했더니 끝까지 거절하던데. 엄마가 나 대신해서 이 돈 좀 전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형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니? 엄마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왜 태영이가 대리운전까지 한대? 요즘 가게 매출도 떨어지고 형수 미용실 차려준 빚 이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휴, 형수도 집안 사정 힘든 거 알면 다른 일이라도 구해서 형한테 도움 좀 주면 좋을 텐데. 형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큰아들이 빚 때문에 대리운전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걸 알고 큰아들 집에 찾아갔더니 며느리가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선수를 쳐서 자기도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요즘 일자리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발품 팔아서도 일 구해볼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용 자격증도 있는 애가 일자리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일자리 구할 때 너무 눈 높여서 구하지 말고 웬만하면 돈 생각해서 참고 해라.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도윤이 어린이집 끝나고 나서는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니까 맡기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수술 끝나고 힘드시겠지만 저희 상황 여유로워질 때까지만 도윤이 좀 봐주세요. 처음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며느리도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들 내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몇 시간 정도 손자를 보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었기에 그 정도는 제가 아들 내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부탁으로 저녁 시간에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손자를 데리러 오겠다는 며느리가 올 생각을 하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아, 소영이 연락이 없는데 혹시 너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왔니? 도윤이 데리러 올 시간인데 오지를 않는구나. 잠깐 잠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엄마가 다시 전화 좀 해봐. 나 지금 일 중이라 길게 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시간이 돼서도 며느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날은 제가 손자를 데리고 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도윤이 열나는 것 같은데? 아기들 열나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응급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애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된다니? 일단 네 말대로 응급실부터 데리고 가보자. 이러다 애 잡겠어. 작은 아들과 함께 열이 펄펄 끓는 손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폰을 봤어요. 문자 보니까 도윤이 열나서 응급실 갔다던데 도윤이는 괜찮아요? 도윤이 안 괜찮았으면 네가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애미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뭐 하길래 이제야 전화를 걸어? 넌 네 새끼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제가 정신이 팔렸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응급실에 어머님이랑 도련님 계시니까 저 안 가봐도 되죠? 저 오늘 친구들이랑 달려야 돼서 내일 해 뜨면 찾아갈게요. 어머님이 오늘 하루만 도윤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다음날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의 둘째 아들이 화가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 어제 애들이랑 나이트에서 논다고 전화 못 받은 거래. 도윤이 응급실 실려갔다는 소리 듣고 같이 있던 애들이 빨리 가보라고 했는데도 그럴 필요 없다고 안 왔다는 거 있지? 형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대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큰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너 태훈이한테 어제 있었던 이야기 들었지? 엄마는 더 이상 그년 내 며느리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너부터 찍어야 소영이 걔도 심각성을 인지할 테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저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자기도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도 있고 하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걔랑 이혼해라. 도윤이 소영이 밑에서 자라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 그런 애미 밑에서 자라느니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게 100번 나아. 저의 설득 끝에 결국 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저는 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시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 내 앞으로 돌리고 애 엄마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고 집에서 쫓아내라. 짐 싸서 자기들 친정으로 가든지 혼자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었지만 아들도 단단히 각오를 했는지 순순히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고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며느리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대로 오빠랑 도윤이 두고 못 가요. 너 지금 도윤이 못 본 지 한 달이나 됐는데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애 보여달라고 찾아온 적 있어? 어떻게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찾아올 수가 있어? 넌 네 애가 보고 싶지도 않던? 오빠가 이혼하자는 거 말린다고 못 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빠 좀 말려주세요. 네? 결국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별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듯 했습니다. 너 내 아들이랑 다시 살고 싶으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진 빚 네가 갚아라. 네가 갚는다면 내가 태영이 설득시켜서 이혼만큼은 말려주마. 정말이죠? 미용실 차린다고 생겼던 그 빚 제가 갚으면 어머님 정말 저희 이혼 막아주실 거죠? 그럼 저 어머님만 믿고 돈 구해올게요. 제 말만 믿고 돌아간 며느리는 며칠 만에 어디서 구한 건지 그 큰 돈을 구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사정했더니 주시길래 바로 오빠한테 돈 보냈고 오빠 말로는 빚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빚도 해결됐으니까 어머님은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어머님이 오빠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태영이한테 말을 해놓기는 했는데 태영이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다. 태영이 네 생각은 어떠니? 소영이 다시 받아줄 생각 있어?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아들의 반응을 보고 저도 적잖게 놀란 게 아들이 마음이 약하니 며느리가 돈도 구해오고 계속 매달리면 결국 며느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소영아, 미안한데 솔직히 나는 이제 잘 모르겠다. 내 마음이 뜬 건진 몰라도 너랑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이 추호도 없어. 오빠,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도윤이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지. 우리 도윤이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이 있니?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상처만 주고 서로 사랑한 적도 없이 살아왔잖아. 다시 합친다고 해도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것도 아니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끝내자. 이대로 끝내는 게 힘들면 잠깐 떨어져 살면서 생각할 시간이라도 가져보자.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별거를 하는 동안 손자는 제가 보기로 했는데 제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영이도 나도 너 하는 꼴 봐서 용서해 주거나 할 테니까 떨어져 사는 동안 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지 말고
어디서 일을 하든 제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좀 살아라. 며느리가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동네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게으르고 유흥을 좋아하는 애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제 마음도 조금씩 동하기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마트 캐셔 일을 시작한 지 3달도 안 돼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영아, 소영이 한동안 조용히 일 열심히 하더니 요즘 보니까 또 안 보이더라? 걔 지금 어디서 뭐 한다니? 너랑은 연락은 돼? 엄마, 충격받지 말고 들어. 장모님한테 연락 왔는데 소영이한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도망갔다고 하더라. 사채업자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걔한테 사채빚이 있었던 거야? 나 정말 걔 때문에 병이 또 터질 것 같아, 태영아. 어떻게 걔는 끝도 없이 사고를 친다니? 그때 빚 갚는다고 나한테 줬던 돈이 장인어른한테 받은 돈이 아니라 장인어른 집 담보로 사채받아 온 거더라고. 한 달에 이자만 해도 몇백인데 소영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고, 장인어른 집 곧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갈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연락하셨어.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정말 며느리 때문에 병이 재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채에 손을 댔으니 법적으로 부부인 저희 아들 걱정도 돼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너희 둘 다 법적으로 부부라서 사채업자들이 너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당장 소영이 찾아내서 이혼 도장 받아와라. 그리고 너 엄마 말대로 아파트 엄마 앞으로 안 바꿨으면 어쩔 뻔했니? 집이고 뭐고 다 뺏길 뻔했잖아. 소영이는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이혼만 막으면 사채빚 나랑 같이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벌인 것 같아. 그래도 소영이 도윤이 엄마니까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엄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수소문해 결국 며느리는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생전 처음 보는 지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찾아낸 며느리에게 이혼 도장을 받아내기란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이혼 도장을 받아내고 돌아가려는데 며느리가 돌아가려는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돈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게, 왜 감당도 못할 짓을 해서 이렇게 살아? 너 나중에 도윤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도윤이한테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겠니? 어머님, 저 앞으로 평생 도윤이 앞에 안 나타날 생각이에요. 도윤이한텐 엄마 죽었다고 해주세요. 제가 평생 도윤이 앞에 안 나타나겠다고 어머님한테 약속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 돈 좀 주세요. 돈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자기 배로 낳은 아들과 연을 끊겠다고 하겠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며느리에게 300만 원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2번 다시는 제 아들과 손자 앞에 안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쥐어준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웬만해서는 제 아들과 손자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우리 손자 앞에 나타나면 분명 좋은 일로 나타날 게 아니라는 걸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어쨌든 아들은 요란법석을 떨며 이혼을 하고 그렇게 여자한테 되었으면서도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제 속이 천불이 나는 겁니다.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재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그리고 도윤이 엄마는 내 짝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끝난 거지. 제대로 된 내 짝을 만나면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엄마한테 걱정도 안 끼칠 것 같아. 도윤이 키워줄 여자 구한다고 결혼할 생각하는 거면 재혼할 생각하지 마라.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리고 와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는 거니? 그리고 무슨 이유든 간에 엄마는 너 재혼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도윤이만 생각하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 엄마는 이제 며느리 같은 거 필요 없다. 솔직히 저는 둘째 아들도 그냥 장가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도 결혼하고 과부가 됐고 큰아들도 결혼하고 더럽게 이혼을 한 꼴을 보니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기 때문이죠. 저는 이대로 우리 아들들이랑 손자랑 넷이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 말고 바라는 게 없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욕심이 큰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라도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